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덥죠. 더위가 다 지나가려면 그래도 아직 한참이 남았는데 이 무더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오싹한 기분이 드는 책 한 권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책을 읽어보신 분보다는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을 통해서 드라큘라를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드라큘라를 책으로는 처음 봤거든요. 1897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드라큘라는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흡혈귀 뱀파이어 전설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이야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바넬싱 교수와 스워드 박사, 아서, 모리스, 그리고 조나단 하커와 미나 일행이 영원한 젊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찾는 드라큘라 백작을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판타지적이고 공포와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는 이 이야기는 독특하게도 일기, 편지, 전보 등의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처럼 절제된 형식을 통해서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보다 사실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공포, 서스펜스, 판타지 영역에서 아마도 드라큘라라는 캐릭터는 단연 독보적이지 않을까요? 오늘 영화나 연극, 뮤지컬이 아닌 원작 소설을 통해서 그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책 드라큘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분명히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잠들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다. 어찌나 생생한지 환하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에 일어나 앉아서도 그것이 전부 꿈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방은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환한 달빛 속에서 바닥에 두껍게 쌓인 먼지 위에 찍힌 내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달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 맞은편에 3명의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옷차림과 태도로 보아 귀부인이 분명했다.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그들의 등 뒤에서 비치는데도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다가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자기들끼리 소곤거렸다. 두 사람은 피부가 검고 코가 백작처럼 뾰족한 매부리 코였다. 칠흑처럼 검고 날카로운 두 눈은 노르스름한 달빛과 대조되어 거의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피부가 몹시 희고 숱이 아주 풍성한 구불구불한 금발에 눈동자는 사파이어 빛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셋 다 이가 무척 새하얗고 루비처럼 붉고 도톰한 입술과 대조되어 진주처럼 빛났다. 그들을 보자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졌다. 끓어오르는 갈망과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 붉은 입술로 내게 입맞춤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악한 욕망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다. 이 사실을 글로 남기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미나가 읽고 고통을 느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그들은 소곤대더니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은방울 같은 낭낭한 웃음소리라니. 하지만 그 소리는 인간의 부드러운 입술 사이로는 결코 새어나올 수 없을 만큼 세차게 들렸다. 마치 물이 담긴 유리잔을 교묘한 솜씨로 연주할 때처럼 온몸을 전율하게 만드는 감미로운 울림이었다. 금발의 여자가 요염하게 고개를 흔들자 다른 둘이 그녀를 재촉했다. 한 여자가 말했다. 어서
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 시작은 네가 해야 해. 다른 여자가 덧붙였다. 젊고 힘센 남자야. 우리 셋이 전부 키스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기대감에 잔뜩 부푼 가슴을 안고 조용히 누워서 속눈썹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금발의 여자가 다가오더니 젖가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내 몸 위로 허리를 굽혔다. 말할 수 없이 달콤한 촉감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찌릿찌릿한 전율이 신경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달콤한 밑에는 피냄새에서 느껴지는 쓰디쓴 불쾌함이 있었다. 감히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속눈썹 사이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볼 수 있었다. 금발의 여자가 무릎을 꿇고 몹시 만족스러운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풍만한 몸매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거기에는 어쩐지 메스껍게 느껴지는 불쾌감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짐승처럼 혀로 입술을 핥았다. 뾰족하고 흰 이를 감싼 붉은 혀와 선홍빛 입술의 물기가 달빛에 비쳐 번들거렸다. 그녀의 머리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과 턱을 지나 목을 깨물 것처럼 밑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잠시 멈춘 순간 그녀의 혀가 이와 입술을 핥는 소리가 들려왔다. 뜨거운 입김이 목에 와 닿았다. 누군가가 간지럼을 태우려고 손을 서서히 뻗을 때처럼 목에 살갗이 짜릿짜릿했다.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이 극도로 흥분한 내 목의 피부에 닿았고 두 개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가 피부 표면을 누르다가 멈추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나른한 황홀경에 빠져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순간 또 다른 감각이 번개처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백작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마치 광포한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처럼 그의 존재가 느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떴고 그가 억센 손으로 금발 여인의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았다. 푸른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새하얀 이는 화를 못 이겨 입술을 악물었으며 창백한 두 뺨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백작이 지옥의 악마라도 그러한 분노와 노여움은 품어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의 두 눈은 정말로 불타고 있었다. 마치 지옥의 불길이 너울거리는 것처럼 눈동자 속에서 시뻘건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낯빛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얼굴의 윤곽선은 잡아당긴 철사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미간에서 맞닿은 무성한 눈썹이 백열 상태에서 부풀어 오르는 금속 막대기처럼 보였다. 그가 사납게 팔을 휘둘러 여자를 던져버리고는 나머지 두 여자를 향해 손짓을 했다. 늑대를 쫓아낼 때와 똑같은 성난 몸짓이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낮은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감히 너희가 이 사람을 건드려? 내 명령을 어기고 이 사람에게 눈독을 들여? 물러가라, 전부 다. 이자는 내 거야.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대가를 톡톡히 치를 줄 알아. 그러자 금발 여인이 상스럽고 음란하게 웃어젖히더니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당신은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자 다른 여자들도 합세했다. 음울하고 세차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방안 가득 울려 퍼졌다. 마귀를 연상시키는 그 끔찍한 소리에 나는 그만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다. 그러자 백작이 뒤돌아서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였다. 아니, 나도 사랑할 줄 알아. 과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안 그래? 네, 약속하지. 이자는 내가 먼저 끝낸 뒤에 너희들이 마음껏 키스할 수 있게 해주겠어. 이제 가. 어서. 이자를 깨워야 해. 할 일이 있거든.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우리 몫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 하나가 킬킬거리며 백작이 바닥에 팽개쳐둔 가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있는지 가방이 꿈틀거렸다. 여자를 보고 백작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여자가 펄쩍 뛰어나와 가방을 열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반쯤 질식한 어린아이의 헐떡거림과 낮은 울음소리였다. 내가 겁에 질려 넋이 빠져 있는 동안 여자들이 둥글게 가방을 둘러쌌다. 하지만 내가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와 함께 그 끔찍한 가방도 자취를 감추었다. 여자들 근처에는 문이 없었고 내 곁을 지나갔다면 내가 모를 리 없었다. 그들은 마치 열린 창문을 통해 달빛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잠깐 동안이지만 나는 바깥에서 희미한 형체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는 엄청난 공포가 덮쳤고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6월 29일. 내 마지막 편지에 적힌 날이 오늘이다. 백작은 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오늘도 그가 내 옷을 입고 창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도마뱀처럼 벽을 타고 기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총이든 무엇이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그를 죽여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로는 그의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히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 기괴한 여자들을 또 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책을 읽다가 그곳에서 잠들었다. 백작이 깨워 눈을 떠보니 그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친구여, 내일이면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선생은 아름다운 영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선생이 집으로 보내는 편지는 발송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곳에 없습니다. 선생의 여행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치간이들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인들도 옵니다. 그들이 가고 나면 선생을 데리러 내 마차가 올 것이고 그 마차가 보르고 고개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코비나에서 비스트리차로 가는 승합마차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드라큘라 성에서 선생과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의 말이 의심스러웠던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진실, 그 단어를 그런 괴물과 연결해 쓰다니 이것은 그 말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째서 오늘 밤에는 갈 수 없습니까? 제 마부와 말들이 할 일이 있어 먼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걷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백작이 소리 없이 웃었다. 웃음 뒤에는 다른 계략이 숨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드럽고 매끄럽고 사악한 웃음이었다. 그가 말했다. 짐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백작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두 눈을 비비게 할 만큼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진심인 것 같았다. 선생 나라 속담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더군요. 거기 담긴 정신이 우리 보야르에게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손님은 맞아들이고 가는 손님은 재촉하라 지요. 이리 오십시오. 존경하는 젊은 선생. 선생 뜻이 그렇다면 한시도 이 집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이 떠나는 것은 제게 슬픈 일이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가고 싶어 하시다니. 이리 오십시오. 백작은 등잔을 들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가 홀로 가로질렀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들어보십시오. 가까이에서 여러 마리의 늑대가 길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지휘자의 지휘복 밑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도약하듯이 백작이 손을 쳐드는 순간 땅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가더니 육중한 빗장을 벗기고 무거운 쇠사슬을 끌은 뒤 문을 밀어 열기 시작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말할 수 없이 놀랐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종류의 열쇠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바깥에서 들려오던 늑대의 울부짖음이 더욱 요란하고 격렬해졌다. 늑대들의 붉은 턱, 악담은 이빨, 발톱이 뭉툭해진 발이 열린 문 사이로 덤벼들었다. 나는 그제야 백작에게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와 같은 아군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백작에게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문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었고 문틈에는 백작의 몸이 버티고 서 있었다. 문득 이것이 내 파멸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늑대에게 던져질 것이다. 그것도 내가 자초한 결과로서. 그것은 백작도 흡족해야 할 만한 잔인하고 사악한 방법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소리쳤다. 문을 닫아요. 아침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쓰디쓴 절망감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백작이 강인한 팔을 한번 휘두르자 문이 닫혔고 거대한 빗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철컹 걸리는 소리가 호란에 울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돌아왔고 나는 곧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큘라 백작은 자기 손에 입을 맞추어 내게 보내고 있었다. 두 눈에는 승리의 붉은 빛이, 입가에는 지옥의 유다도 대견하게 여길 만한 미소가 감돌았다. 방으로 돌아와 막 자리에 누우려는데 방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내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백작의 목소리였다. 돌아가, 돌아가, 제자리로 가. 아직 너희들 차례가 아니야. 기다려. 인내심을 가지라고. 내일 밤에는 너희들 것이 될 거야. 낮게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분노를 참지 못한 나는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밖에서는 소름 끼치는 세 여자가 입술을 핥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들은 입을 모아 미친 듯이 웃어대더니 사라져 버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털썩 무릎을 꿇고 신께 빌었다. 이제는 끝이란 말인가. 내일 신이여 살펴주소서. 저를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돌려 보내주소서. 6월 30일 아침. 지금 내가 쓰는 이 일기가 마지막 일기가 될 것이다. 나는 동이 트기 직전 잠에서 깼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허둥대고 싶지는 않았다. 이윽고 공기의 미묘한 변화와 함께 아침이 밝았음을 느꼈다. 이어 반가운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홀로 달려 내려갔다. 어제 보았을 때 분명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이제 탈출이 눈앞에 있었다. 간절한 마음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쇠사슬을 벗기고 육중한 빗장을 당겼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당기고 또 당겼다. 그 무거운 빗장이 덜그럭거릴 때까지 흔들어댔다. 그러다가 빗장이 걸려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방으로 돌아간 뒤 빗장이 다시 걸렸던 것이다. 나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열쇠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벽을 타고 다시 백작의 방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죽음은 차라리 행복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쪽 창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이전처럼 벽을 타고 내려가 백작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예상대로 비어 있었다. 어디에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고 금 무더기도 그대로 있었다. 나는 구석의 문을 통해 나선 계단을 내려가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낡은 교회당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그 악마를 발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거대한 상자는 벽 가까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었다. 못질이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언제라도 망치로 박으면 제자리에 박힐 것처럼 못이 꽂혀 있었다. 열쇠를 찾으려면 몸을 뒤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나는 뚜껑을 들어 벽에 기대 놓았다. 그 순간 내가 목격한 광경은 내 영혼을 숭두리째 공포로 가득 채웠다. 그 자리에 누운 백작은 젊은 시절의 모습을 절반 정도는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흰 머리카락과 수염은 짙은 잿빛으로 바뀌었고 뺨은 더 둥글었으며 흰 피부 밑으로 루비처럼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입은 그 어느 때보다 새빨갰다. 입술에는 선혈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피는 입가에서 새어나와 턱과 목을 타고 흘렀다. 깊숙이 들어간 두 눈조차 살이 붙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꺼풀과 눈 밑의 살이 부풀어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생명체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만큼 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포만감에 지쳐 더러운 거머리처럼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몸을 뒤지기 위해 덜덜 떨며 허리를 굽혔다. 내 모든 감각이 그의 몸에 닿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나는 찾아야만 했다. 찾지 않으면 죽는다. 다가오는 밤에는 내 몸이 그 끔찍한 새 여자에게 이와 비슷한 모양의 만찬으로 제공될 것이다. 백작의 온몸을 더듬어 보았지만 열쇠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동작을 멈추고 백작을 보았다. 그 부풀어 오르는 얼굴에 조롱의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내가 이런 자를 런던으로 이주하도록 도왔던 것이다. 그곳에 서서 그는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우글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에 대한 갈증을 마음껏 채울 것이고 무력한 사람들을 피에 굶주린 흡혈귀로 새롭게 탄생시켜 자신의 무리를 더욱 불려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를 미치게 했다. 이 악마를 세상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쳤다. 내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다. 나는 일꾼이 관을 채우는 데 썼던 삽을 쥐고 허공으로 높이 쳐들었다가 그 혐오스러운 얼굴을 삽날로 내리쳤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고 백작의 두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섬뜩하게 쏘아보는 그의 눈초리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그만 얼어붙었던 모양이다. 삽이 손에서 미끄러져 얼굴을 비스듬히 스치면서 이마에 깊고 긴 상처를 내는데 그치고 말았다. 삽이 손에서 툭 떨어져 상자에 가로놓였다. 삽을 밀어 던져버리려는데 날의 뾰족한 부분이 뚜껑 모서리에 걸리면서 뚜껑이 도로 닫히는 바람에 그 소름 끼치는 존재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본 것은 피로 얼룩져 부풀어 오르는 얼굴,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서도 움츠러들지 않을 것 같은 사악한 미소였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하지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고 앉아있는 동안 점점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러다가 멀리서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집시의 노랫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랫소리 사이로 무거운 바퀴가 구르는 소리,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백작이 말한 치가니와 슬로바키아인들이 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역겨운 몸이 담긴 상자를 바라본 뒤 그곳에서 달려나가 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갈 생각이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래층의 커다란 자물쇠에서 열쇠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와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어떤 출입수단이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잠긴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어 여러 개의 발이 쿵쾅거리더니 어떤 통로로 멀어지면서 발소리가 쩡쩡 울려 퍼졌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납골당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곳에서 새로운 통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연 세찬 바람이 일었고 나선 계단의 문이 바람에 쾅 닫히면서 문틀 위로 가로지른 나무에 쌓인 먼지가 흩날렸다. 도로 달려가 문을 밀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포로가 되었다. 운명의 그물은 점점 바짝 죄어들고 있었다. 일기를 쓰는 지금 저 아래 통로에서 소란한 발소리와 무거운 짐을 쿵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왔다. 망치질하는 소리가 난다. 상자에 못질을 하고 있다. 이제 무거운 발걸음이 다시 홀에서 쿵쾅거리고 다른 게으른 발걸음이 그 뒤를 따른다. 문이 닫히고 쇠사슬이 덜그럭거린다. 자물쇠에서 열쇠가 끽끽 돌아간다. 열쇠 뽑는 소리가 들린다. 이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닫힌다. 자물쇠와 빗장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봐. 안뜰을 지나고 돌투성이 길을 따라 무거운 바퀴가 굴러가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 치가니의 합창 소리가 아스라이 멀어져 간다. 이제 성에는 나와 그 무시무시한 여자들만 남았다. 미나도 여자이지만 그 여자들과는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들은 지옥의 악마다. 그들과 함께 남아있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것보다 더 먼 곳까지 성벽을 타고 기어가 볼 생각이다.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금붙이도 조금 가져가야겠다. 나는 기어코 이 끔찍한 곳에서 탈출할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집으로 향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서 가장 먼저 오는 기차를 타야지. 이 저주받은 곳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악마와 그의 자식들이 인간의 발을 달고 걸어다니는 이곳에서 떠날 것이다. 신의 자비가 악마들의 자비보다 못할 리가 있겠는가. 절벽은 가파르고 높다. 그 아래에는 어쩌면 인간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모두들 안녕. 잘 있어, 미나.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인지라 사실 너무 짧게 아주 간질간질할 정도의 분량만을 전해드리는 거라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에피타이저다, 맛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책 소개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름이 다 지나가려면 한참을 더 땀 흘려야겠죠. 특히나 더위 타시는 분들은 더욱 건강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